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2월 24일 금요일 오후 6시 12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3,126만원대 여전히 많이 올라간 지점에서 여기 이제 지지 라인을 한번 이제 터치하러 내려올 수 있다. 약간의 이제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지금 이 고점 부근에서 윗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음봉으로 돌파를 시도했으나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은 이 당시 구간과도 좀 상당히 유사한 이제 일봉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서 일봉상으로 음봉이 이제 조금씩 찍히다가 크게 장대로 이렇게 빠지고 2차, 3차까지의 이제 추가 하락으로 좀 이어졌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도 이 아랫꼬리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구간대의 가격대, 그러니까 이제 한 3,100만원 정도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밀리는 추세로 갈 수가 있고, 이 박스 안으로 좀 들어올 때까지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 박스 굉장히 의미 있는 박스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오래 좀 머물렀었던 구간,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구간이기 때문에 요 정도 라인 2,615만원에서 2,790만원대 라인의 박스까지는 한번 이런 식으로 밀렸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들어 올려주고 기술적 반등 쳐주고 재차적으로 자리를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추가적인 호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50bp 인상에 대한 가능성, 페드워치 기준으로도 이제 3월 23일 FOMC에서 이제 25bp 인상이 76%고 50bp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24%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50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그렇게 되려면은 이 CPI와 오늘 저녁 10시 반에 나오는 PCE 지표 발표가 또 있어요. 바로 이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계속 줄어왔던 거는 사실인데 5% 찍고 나서 4.7, 4.4까지 줄었는데 지금 4.3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전달 대비해서 예측치대로 나와도 0.1%밖에 안 빠지는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하락폭 자체가 크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걸 좀 악재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오늘 22시 30분에 발표될 이 지수, PC 때 위로 터질 것이냐 아래로 터질 것이냐, 아니면 위로 갔다 아래로 박을 것이냐 아래로 갔다 위로 쏠 것이냐, 이런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이제 월요일 주말서부터 약간 이제 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좀 관점을 말씀드렸고, 이번 주 내내 비트코인이 음봉을 좀 찍어주면서 하락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주말에서부터 좀 브리핑을 많이 드렸었고, 이제 숏으로 어느 정도는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날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드렸고, 올라와도 빠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1시간분 기준으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올리고 내리는 그림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도 시원한 반등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리고 내리는, 여기 보시면 쭉 올리고 내리는 패턴이 좀 그대로 이제 나와줬다.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저희가 이제 방향성 예측이 잘 이제 되고 있고, 수익 타점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좀 잘 맞추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21시 8분에 롱을 들어갔어요. 쭉쭉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아랫꼬리 달리는 거 보고 21시 8분에 롱 들어갔죠. 자, 22시 8분 롱, 여기서 롱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왔어요. 세게 나왔고, 그 결과 이런 식으로 50% 수익, 66% 수익이 이렇게 좀 찍혔고, 인증을 다 해주셨죠. 99%까지 롱 수익이 나왔고, 자, 이후에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또 숏을 쳤죠. 여기서 숏을 들어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밤 10시 19분에 올라올 때로 여기서 롱 치고 여기서 숏 치고,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면 여기서 무제한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파동이 또 내려가는 파동이 나오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이거 반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숏을 들어가서, 자, 이런 식으로 100배 치신 분은 이제 73%까지 숏 수익을 단 몇 분 만에 또 이제 73% 수익을 가져가셨다. 그리고 여기서 쭉쭉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여기 구간은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긴 했지만 빠지면 아래로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꼬리를 손절을 무조건 잡는 겁니다. 잡고 반등이 나왔을 때 직전의 패턴들을 보면 그래도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줬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롱을 들어갔었고, 롱이 또 여기서 좀 제대로 터져줬죠. 이런 식으로 쭉 터져주면서 롱도 5시 16분에 들어가서 5시 16분에 롱, 여기 롱 들어가서 쭉 위로 쏴줬다. 자, 그래서 롱도 지금 뭐 125배 치신 분들은 64%단 몇 분 만에 또 이렇게 좀 화끈하게, 물론 소액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100배라든지 125배는 이제 뭐 큰 금액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소액으로 하지만
그래도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도 몇십만원이 이렇게 수익으로 이제 찍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인증이 다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정확한 차트 분석 내용, 차트 예상도, 차트 흐름,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 관련한 이런 뉴스들, 그리고 지표 발표에 따른 어떤 변동성 예측, 그다음에 매매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이쪽 특급 정보방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트가 보여주는 이 자리,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이 자리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의 어떤 반등도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자리, 여기 저점 찍고 들어올린 자리,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지지해준 자리,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어쨌거나 요 라인까지 좀 걸쳐가지고 큰 추세에서 여기를 타고 올라가면은 삼각 수렴을 채워주면서 상방 돌파가 가능한 시점이고, 만약에 여기 이탈이 나오면은 여기 매물대를 좀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가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어제 그 수요일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22K, 지금 22K를 한번 찍으러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트 자체의 추세도 아직 이제 명확한 이제 장대 양봉이 하나 꽂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한번 장대 양봉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좀 중요한 지지대라는 거고, 또 중요한 지지대인 만큼 지금 4시간봉 기준으로도 요 자리를 지금 계속 뭐 화끈한 이탈이 한 방에는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여기도 내려가다가 쭉 반등 주고, 근데 그걸 다시 되돌려 놓고 이후에 진폭이 줄어드는 구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수렴 구간으로 접어들었고, 이 수렴 이후에 발산이 아래로 가냐 위로 가냐가 이제 아마도 이제 오늘 밤 이제 22시 30분에 PC 발표에 맞춰서 좀 흔들기가 나오지 않겠냐, 좀 그렇게 예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냐면은, 위로 올려 쳐줘도 사실 최근의 패턴상 한 방에 위로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 못 가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또 꺾이죠. 여기도 보면 올라오다가 꺾입니다. 이렇게 꺾이고, 여기도 올라가다가 꺾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박스 하단이기 때문에 롱으로 이제 약간의 이제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입장이지만은, 만약에 올라갔다가 더 내려박는 이런 식으로 박스 하단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본격 쇼 추세로 이제 22K까지 한번 찍어주려는 요런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올라가더라도 이 정도 라인에서는 우리가 숏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일단 롱은 이 저점을 깨지 않는 한 롱이 좀 단기적으로 롱을 좀 바라볼 수는 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자, 중요한 건 이 올라가려는 흐름 자체도 지금 깨졌어요. 그래도 비트가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지켜주려면 여기 찍었던 저점, 여기 찍었던 저점 이후에 저점을 좀 계속적으로 높여가면서 위로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나오면서, 여기 고점을 좀 이제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었더라면은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 저점을 이번에 하락에서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저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점을 좀 내려놨다. 그리고 고점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돌파가 굉장히 미미하게 나왔고, 여기도 좀 뚫어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의 여기랑 여기가 대칭성, 그러니까 뚫어주지 못했다는 거, 결국에는 여기를 막히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좀 더 하방의 가능성이 이제 높은 차트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가 좀 한풀 꺾였다라는 게 조금 이제 차트상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이 매물대, 보라색 매물대, 여기 박스, 그 다음에 여기 박스거든요. 여기에 일단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고 기를 모아서 다시 한번 위로 쳐올리는 이런 움직임. 요때도 들어오고 위로 터올렸죠. 그리고 여기는 상승, 지지 상승의 패턴으로,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의 올려치는 힘이 상당히 셌고, 이 올려치는 힘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지금 약해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3일봉인데 3일봉을 딱 이렇게 멀리서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도 요때 당시에 이제 음봉으로 나왔던 이제 4개짜리죠. 그러니까 이제 12일 정도의 하락세가 나왔고, 여기서는 좀 심하게 나왔죠. 그리고 요 구간에서도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돌파가 못 나왔던 흐름이 좀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제 3일봉 기준으로 4개짜리 음봉 지금 2개 나왔죠. 그리고 이건 아직 마감된 음봉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작된 3일봉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말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이렇게 밀리는 그림 나오고, 좀 횡보하다 재차적으로 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뭐 만약에 심하게 밀리게 되면, 지금 악재가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 좀 악재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이제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CPI도 계속적으로 이제 좋게 나왔는데, 그 뭐 계속해서 큰 폭으로 줄어든 거는 계속 유지될 수가 없죠. 어느 정도 큰 폭으로 팍팍 줄어들다가 이제는 그 진폭이 CPI도 약해지는 거고,
오늘 또 뭐 IMF에서도 가상화폐를 법정 통화로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뭐 딱 금지시켜야 된다. 이거를 딱 부러지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의견입니다. 뭐 좀 이제 가상화폐를 법정 통화로 인정하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다수의 IMF 위원들이 좀 동의를 했다.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조금 이제 투심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IMF에서는 이제 각국의 통화 정책 틀을 강화해서 통화 주권과 안정성을 지키는 동시에 가상화폐의 법정 통화나 공식 화폐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고, 앞서 엘살바도르가 21년에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을 했는데 여기를 또 이제 비판도 많이 했었고, IMF 국장들은 일단은 엄격하게 금지하는 게 최선의 선택지는 아니지만 또 몇몇 임원들은 엄격하게 또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그래서 이런 뉴스도 사실상 조금 이제 안 좋죠. 자, 그리고 나스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나스닥도 0.7% 소폭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해줬고, 상승 원인은 바로 엔비디아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지면서 엔비디아 위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엔비디아가 지금 14%가 이제 올라가면서 점프를 뛰었죠. 여기서 점프를 뛰면서 주봉상은 모습으로도 쭉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 챗 GPT 열풍을 등에 업고 일단 잘 올라가고 있는 건데, 상승 이후로는 어쨌든 이 챗 GPT의 등장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이런 AI 챗봇을 둘러싼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엔비디아의 AI용 칩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AI를 좀 이제 발전을 시키고 구동을 시키고 하려면은 결과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칩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나스닥도 이제 약간 이제 올라줬고, 근데 선물 시장에서 도로 조금 더 빠지고 있어요. 지금 어제 이런 식으로 딱 올라갔다가 지금 또 이제 빠지고 있고, 사실 일봉상으로도 나스닥의 흐름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사실 반등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혼자 점프를 뛰긴 했지만 나머지 보시면 이제 구글은 좀 빠졌고 0.8%가 빠졌고,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그냥 보합 수준에 좀 머물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스닥도 지금 이 꼬리 2번 달고 양봉 마감을 쳐준 이 자리를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쭉쭉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나스닥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려놓은 거에 사실 많이 빼지 않았습니다. 좀 더 뺄 자리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가 조정은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알트들의 상황도 지금 보시면 오늘 피르마 체인이나 펀디엑스 이런 이제 잡코인들이 쭉 한번 이제 올려주는 모습인데, 이런 거 이제 마지막 피날레 비밀수가 있다. 결국에는 이런 윗꼬리를 달고 다시 도로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제 3월이 돼가고 4월이 됐을 때 가장 큰 이슈가 있는 게 리플이죠. 리플. 어쨌든 소송의 결과가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이 리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많은 코인들이 쭉쭉 올라갔지만은 전혀 올라가지를 못하면서 이 하단권에서의 어떤 조금 약간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한번 펌핑을 줄 때 77% 주고 도로 다 내려왔고,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은 아직 안 나오고 있으면서 약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의 조정 기간과 지금 바닥을 기었던 기간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로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요 정도 급의 70%에서 한 50%에서 70%짜리 빔이 한 번쯤 나올 때는 좀 됐다. 약간 이제 웅크림이 좀 거의 끝나가는 구간에 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기폭제가 바로 SEC와의 이 증권형 토큰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한번 위로 터트려 줄 수도 있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좋게 나와야 또다시 이제 블록체인 시장 전반에도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SEC 같은 경우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대법원 소송 5건 중에서 4건을 패소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패소를 할 확률이 좀 높다라는 의견이고, 계속해서 리플 쪽에서는 이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분위기를 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SEC가 법원에 약식 판결을 요청한 상태나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올 3월 소송 결과가 발표될 수 있다. 지금 2월 말인데 이제 3월에는 어쨌든 소송 결과가 나오고 3월에는 이제 리플의 방향성이 좀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리플 쪽에서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조금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갈리고 있어요. 승소할 확률 50%, 약간 이제 합의는 좀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플도 섣불리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그래도 3월에 어떤 윤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리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와서 요 자리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당시에도 어느 정도 올라와주고 유지를 잘 해주다가 한번 밀었다가 들어 올리는 움직임. 그래서 한번 밀었다가 요 정도 좀 들어 올리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요 자리는 일단 손절 라인을 좀 무조건 잡아야 되는 라인이고 408원이거든요. 여기 이제 408원은 우리가 손절을 잡고 조금은 홀딩 해볼만 하지 않나. 왜냐면 이제 여기 쐈을 때는 또 시원하게 쏠 수 있고 요 정도의 손익비는 좀 가져갈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플. 소송 결과가 좀 좋게 나왔을 때는 잭팟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3월달에 우리가 좀 가장 눈여겨봐야 될 코인은 이제 리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스택스 같은 게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요런 코인도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왔고 오늘 음봉 마감 쳐주게 되면은 스택스도 여기는 좀 쇼짜리다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알트들 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는 어느 정도 좀 숏을 쳐볼 만한 그런 코인들도 있습니다. 스택스라든지 앵커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좀 꺾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숏을 칠 만한 알트들도 다만 이제 이런 거 앵커 같은 거 숏을 칠 때도 여기는 손절을 잡아야 되겠죠. 위로 가면 또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랑도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손절 잡고 이런 식으로 제자리 돌아가는 흐름 이런 거를 좀 한번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자리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 자리 지지를 못하게 되면 한파 더 이제 아래로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일봉상으로 음봉이 지금 보시면은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계속 내렸다 올렸다를 좀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도 여기서 1.5% 빠지고 1% 빠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1% 오늘도 이제 0.4% 빠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도 짱짱짱짱 하다가 장대로 쏟아내리는 그림 장대로 쏟아내리는 그림도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더 하방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시장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또 저점 박앤세일 찬스 매수 기회가 또 오는 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뭐 빠지더라도 저는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빠지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또 이제 롱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일단 뭐 빠지게 되면 또 숏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한번 숏을 또 노려볼 만한 그런 타점들은 좀 계속해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타점을 들어갈 때 이렇게 애매모호한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는 사실 좀 비추고 확실하게 좀 방향이 터졌을 때 이런 식으로 쭉 터졌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숏을 잡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구간 아니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제 빔이 터졌다 하방으로 여기 매물대 여기 이제 주요 지지 라인까지도 그냥 다 뚫어버리고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반등 요 자리에서 롱을 잡아본다든지 그런 식의 변동성이 터지고 난 이후에 매매를 들어가는 게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승률이 좋고 수익 볼 수 있는 확률도 높일 수 있다.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금 약간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이 좀 주춤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PC 22시 30분에 맞춰서 또 저희는 이제 보통 새벽 1시까지도 계속적으로 또 차트 분석하고 타점 잡고 주말에도 또 이제 수익 내기 위해서 타점 분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월요일에 또 좋은 소식들 차트 분석 내용들 모아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